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비 내리고 바람만이 부는 주말입니다. 오늘 그, 여러 좀 매체나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좀 자료들 좀 보고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복잡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나름대로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제목은요, 일단 8월 중순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브타이틀로는 이제 바이오가 제가 메인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나 플랫폼이 이제 서브 개념으로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선 제가 말씀을 좀 풀어나가기 전에 우선 그 허무 개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개그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중고사 근무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저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들어서, 그 지주가 있었고요. 그 지주 땅을 그 소작하는 소작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작인들이 그 소출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올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더 많은 땅을 배정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욕심에 뭐 이러저런 그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내년도에 작물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작 방법을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계속 지주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주는 앉아서 딴소리를 하게 되죠. 나 그 땅 팔기로 했어. 굉장히 허무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뭐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설명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저 지주가 땅을 팔아버리면 이거 뭐 완전 게임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설계자가 있고 그 시장을 막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런 전무당들이 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시장 설계자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설계자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으면 계속 그걸 설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놔주죠. 침은 혈자리에다 놔줘, 혈자리. 근데 그 혈자리라는 게 우리가 골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자리가 다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혈자리를 봐야 되는데 골격이나 근육이나 아니면 혈관 이런 엉뚱한 데를, 아니면 뭐 비슷한 듯 좀 다른 데를 계속 더듬고 또 그런 데를 살피는 그런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놓고 봤을 때 국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 국채 금리 계속 내려오면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막 됩니다. 뭐가 어떻고 막 설명을 되는데, 그냥 좀 허무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페드에서 그냥 채권을 많이 샀어. 그날 좀 강하게 샀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실체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두 번째, 영래포에 대해서 요새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영래포 금리를 살짝 올려놓으면서 1조 달러 이상 영래포 쪽으로 지금 돈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영래포 정보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해 주는 분들이 미국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설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1조 달러가, 왜냐면 영래포 쪽에 들어가지 않고 뭐 주식을 사도 되고요, 뭐 다른 어떤 쪽에다 베팅을 해도 되는데 영래포로 들어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어떻습니까? 그 코인 가격은 막 내려왔는데 이 1조 달러가 이런 데로 안 가고 영래포로 몰렸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래포 잔고의 1조 달러는 어디서 온 돈이냐? 저는 이런 쪽에서 왔다고 이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우리 날라간 돈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추측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추측이나 상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건 뭐 너무 그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알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상 이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뒤로 어느 게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앞에 일어난 게 원인이고 뒤에 일어난 게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까지도 따지지 못하면 그래도 둘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어찌 보면 퉁쳐서 제일 중요한 건 독립변수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y-f(x) 하면은 여기를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요걸 종속변수라고 하죠. 왜? 요 값에 의해서 요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립변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그 당시에 그때 시장을 관통하는 어떤 뭐 변수가 뭔지 뭐 때에 따라서는 뭐야 그때 시대 정신이 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선 위험을 피하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가장 중요한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지표나 어떤 경제 변수가 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위험을 예고하는 지표로는 저는 스큐를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설명력이 있는 변수입니다. 지난 제가 한 3차례 정도의 그 하락을 좀 미리 알려준 그런 경험이 있는 지표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또는 지배하는 지표는 저는 단연 실질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스큐 인덱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25일 날 저는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날입니다. 170이 이미 넘어섰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최고값이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소낙비를 한번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기름장으로 변신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지금 2020년 요때 8월 그다음에 올해 2월 요때 보면 한 2개월 전쯤에 보면 스킨덱스가 고점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쪽이 고점이라면 2개월 후인 한 8월 25일 전후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8월 25일쯤에 미국 기준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자, 보시면 요때 우리가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테이퍼링 관련돼서 선언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만약에 테이퍼링 선언을 한다면, 두 번째, 테이퍼링 선언을 안 한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다시 한번 이어드리고요. 자, 실질 금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질 금리를 가기 전에 먼저 명목 금리부터 보죠. 지난 금요일 지금 미국 10년 물고지가 1.431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에는 뭐냐면 연준에서 채권을 강하게 사면은 금리는 내려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33입니다. 사실 기대 인플레조차도 지금 그 팁스 그 물가 연동제죠. 팁스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연준에서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어쨌든 2.33입니다. 그럼 저는 얘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는 실질 금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마이너스 빼주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네는 지금 실질 금리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안 시켜줘가지고 7월 2일 거를 제가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더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거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사도 사야 되는 거죠, 자산을. 과거에도 보면은요, 지금 2018년도, 그 다음에 작년도, 올해 작년도 두 차례,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한 차례, 요때 보시면 이게 급하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국민들, 이때가 보면은 주가가 항상 조정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89면 거의 마이너스 0.9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84부터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마이너스 0.9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실질금리가 밑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국면에서는 자산시장, 특히 증권시장은 잘 마이너스가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실질금리를 나름대로는 페드에서 자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관련된 뭐 얘기들이 좀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명목금리가 막 올라간다 싶으면 자기네가 명목금리를 사서 좀 찍어 누른다든지 아니면 팁스를 더 많이 사가지고 이쪽 값을 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스큐 가지고 위험을 회피하자. 두 번째 실질금리를 보면서 실질금리가 위로 턴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8월 28일부터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파생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8월 20일이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미국은 금요일 날은 어지간해서는 좀 시장을 마이너스로 그렇게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미국이 이제 크게 이제 노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 나올 때 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월 23일을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테이퍼링 선언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선언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테이퍼링 선언을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선언을 안 하면은요, 테이퍼링 선언하는 거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 선언을 안 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화됐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재료죠. 시장 굉장히 큰 노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나왔으면 좋겠죠. 두 번째, 테이퍼링을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테이퍼링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매달 얘들이 이제 800억 불, 400억 불 좀 채권을 매입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국채 매입하고 이거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럼 채권을 이만큼 사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매수세가 이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1200억 불만큼 채권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그만큼 채권의 매수세가 약화가 되는 거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채권의 매수세가 약화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명목금리,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금리는 뭡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를 빼는 것들이죠. 빼는 것이죠. 그러면 명목금리가 올라가는데 기대인플레보다 명목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는 좀 과격하게 표현할까요? 명목금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올라가는데 기대인플레가 만약에 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실질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마이너스 0.9였죠? 0.899니까? 그러면 얘가 1 올라갔는데 얘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1로 만약에 바뀐다. 이런 시장은 작살 나는 거죠. 돈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관계를 봐야 됩니다. 명목금리 상승하고 기대인플레 요 백이니까요. 실질금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목금리가 급격하게 올리지 말아야 되죠. 명목금리가 얌전하게 올라가고 기대인플레도 올라가는 속도하고 같이 맞춘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명목금리가 급하게 상승을 하고요. 기대인플레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노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테이퍼링 선언을 안 하는 경우, 두 번째 테이퍼링 선언을 통해서 명목금리가 기대인플레 상승을 앞질러서 실질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온다고 하면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명목금리가 크게 상승 안 하고 기대인플레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금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 전부터 뭔가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이때 이런 것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머리에 그 기억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그 전에 또 시장은 뭐 이 사이에 어떻게 움직일 뭐 얼마든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이 변수 특히 이제 좀 실질 금리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질 금리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 나온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큐하고 실질 금리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그 뭐랄까 인터섹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뭐 잘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우선 이런 경우 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요때쯤 되면 우리는 기름장으로 변신을 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그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종목 지난 영상에서도 6월 10일 날 그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아니면 뭐 좀 관심이 가는 종목 또는 뭐 좀 한번 연구를 해볼 좀 필요가 있겠다라 생각되는 종목들은 한번 제가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